시니어 골든벨. 인생이라는 긴 숙제, 매일 풀어가며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숙제를 받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미 숙제 한 꾸러미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젖을 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걷는 숙제가 생기고 말하는 숙제가 생기고 또 조금 더 잘하면 친구를 사귀는 숙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숙제, 시험을 잘 치르는 숙제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 시절의 숙제는 그래도 단순했습니다. 풀면 답이 있었고, 답을 맞히면 칭찬이 있었고, 틀리면 다시 풀면 그만이었습니다. 틀렸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답이 없는 숙제를 평생 풀어가는 일을 뜻합니다. 20대에는 진로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30대에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숙제가 더해졌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어느 책에도 정확한 정답이 실려 있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40대, 50대를 지나며 자식 교육, 노부모 봉양, 건강관리, 노후 준비라는 숙제들이 차례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렇게 쌓인 숙제들을 하나씩 치워가다 보니 어느덧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거울 속 낯선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끝이 없는 숙제더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문제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헤쳐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제2장,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큰 선물이다. 살다 보면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밥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있고 창밖에 햇살이 고요히 들어오고 저녁에 자리에 누웠을 때 별다른 걱정 없이 눈이 감기는 그런 날. 그런 날은 너무 평범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도 그냥 그랬다라는 가벼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날이 정말로 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개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몸이 크게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날이 얼마나 눈부신 날인지를 오랫동안 근심 속에 지내본 사람은 압니다. 걱정 없이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랜 다툼 끝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조용히 같은 밥상에 마주 앉는 것이 얼마나 따스한 일인지를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더 좋은 관계. 그 바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눈이 멀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요. 지금 이 순간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있다면, 오늘 하루 밥을 먹었다면, 옆에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을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제3장, 성취감이란 무엇인가? 작은 것을 이뤄낸 기쁨. 인생의 숙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가끔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랫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방 한 칸을 말끔히 치웠을 때
전화하기 어려웠던 자식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작은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 그것이 바로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생깁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뿌듯함. 내가 해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어떤 칭찬보다도 묵직합니다. 시니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취감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 발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것도 성취입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걸은 것도 성취입니다. 맛있는 것 하나를 직접 만들어 먹은 것도 성취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전화 한 통 건 것도 성취입니다.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해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이라는 숙제를 한 장 더 풀어낸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라는 두꺼운 책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책은 지금도 계속 써지고 있습니다. 제4장, 예고 없이 찾아오는 좌절 무너지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성취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좌절이 찾아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몸 어딘가에서 신호가 오거나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야 하는 날이 오거나 그런 날에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발이 멈춰버립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멍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인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좌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은 잃을 것이 많지 않아 좌절도 적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 상처도 깊습니다. 그 깊은 상처가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무너져 있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쉬고 싶으면 쉬어가도 됩니다. 인생이라는 숙제에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잠시 연필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5장, 나만 힘든 것 같은 그 착각에 대하여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고 웃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 보이고 나만 이 세상에서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보여주는 스마트폰 속 세상은 온통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는 사람,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이 더욱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화면 속 그 사람도 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름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이 있고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 팍팍한 일상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뒤에 아무도 모르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순간과 내 가장 힘든 순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세상에 숙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숙제가 있고
자식이 효도에도 숙제가 있고 건강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남의 삶과 내 삶을 견주어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와 무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숙제를 묵묵히 풀어가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6장 사람 사이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 인생의 숙제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돈 문제는 방법을 찾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건강 문제는 의사를 찾아가면 방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멀어지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서운함, 아끼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이런 문제들에는 교과서 같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이별이 늘어납니다. 함께 늙어가자고 다짐했던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래도록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조용히 소식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 이별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증가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려한 인맥보다 전화 한 통 편하게 걸 수 있는 친구 한 명,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웃 한 사람, 별말 없이도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연락을 해보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소중히 안고 사십시오. 그 그리움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제7장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울면서 버텼더라도 결국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강함을 잘 모릅니다. 거울을 봐도 나이 든 몸이 보이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보이고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수많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상상도 못할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온 길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분도 가난한 시절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분도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강인함이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조용하고 차분한 형태로 당신 안에 깃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더 큰 것을 이겨낸 사람이니까요. 제8장 인생은 반복이다. 그 안에서 익어가는 지혜. 지혜로운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돌고 돈다는 걸 알겠더라. 이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려가도 영원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절이 돌아오듯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듯 인생도 그렇게 반복됩니다. 힘든 시간이 오고 그것이 지나가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는 이 반복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언제쯤 끝나는가, 언제쯤 쉴 수 있는가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번에도 지나가겠구나. 저번에도 이랬는데 결국 됐었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를,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를.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은 압니다. 그 알미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입니다. 인생의 반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쌓아온 지혜는 그 어떤 책보다 값지고 그 어떤 강의보다 깊습니다. 제9장,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숙제를 풀어가는 기쁨.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다 늦었지, 이제. 젊은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 생각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80대에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90대에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해보는 것,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에 버스를 타고 가보는 것,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 그런 작은 새로움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살아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을 해내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이 몸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성취감이 됩니다. 인생의 숙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숙제가 지루함 없이 하루를 채워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이번 달에는 어디를 가볼까? 올해 안에 이것 한 가지는 꼭 해봐야지. 그런 작은 기대와 계획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천천히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는 걷는 여행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주변의 풍경을 볼 여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여유, 잠깐 앉아 쉬어갈 여유. 그 여유가 이 나이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0장, 마무리.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께,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온 짐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웃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았고,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이 해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닿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새로운 숙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와도 결국 어떻게든 풀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는 것을.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신 당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오늘의 숙제를 다 하신 겁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시면 또 하나의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니어 골든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이야기. 시니어 골든벨.